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영상을 2달 넘게 걸려서 만드는 사이에 피그마가 새롭게 업데이트됐어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건 바로 컴포넌트 프로퍼티인데요. 와, 이거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긴 한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다음 에피소드에서 고민해보기로 하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베리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리언트는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전에서 찾으면 변이, 변종, 이형 등 우리말에서는 보통 생물의 돌연변이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베리언트의 번역어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변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양이의 변종이라고 하면 분명 고양이는 맞는데 어딘가 살짝 다른 고양이를 말하고, 토끼의 변종이라고 하면 분명 토끼가 맞는데 어딘가 살짝 다른 토끼를 말합니다. 즉 베리언트란 같지만 다른 무언가를 말합니다. 같지만 다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표현이죠. 우리가 컴포넌트를 처음 공부할 때 컴포넌트는 비슷한 것들을 조금만 다르게 해서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컴포넌트에선 같지만 다르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베리언트는 다르지만 같다라는 데에 방점을 찍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컴포넌트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주는 것이 바로 베리언트거든요. 우리가 인풋 박스 또는 텍스트 필드라고 부르는 이 UI는 사용자로부터 무언가를 입력받아야 할 때 사용하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고 또한 답변이 주관식이어서 자유로운 만큼 아주 여러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는 UI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맥락과 사용자 행동에 따라 모양을 바꾸어가며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포커스되지 않은 상태였다가 사용자가 클릭하거나 탭했을 때 포커스 상태로 바뀐다든가, 무언가를 잘못 입력했을 때 에러를 출력한다든가, 잘 맞게 입력했을 때 피드백을 준다든가, 혹은 변경 불가한 비활성 상태를 표시한다든가, 이렇게 같은 UI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상황에 모양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UI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베리언트는 이런 상태를 표현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베리언트를 왜 쓰는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인풋 컴포넌트에 인스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오른쪽 패널을 보면 여러가지 컨트롤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만져서 짜잔, 여러가지 상태의 인풋으로 바로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개발자가 물어보겠죠. 와, 대박인데? 그래서 이건 원리가 뭐야? 그럼 디자이너가 대답할 겁니다. 그건 이제부터 네가 생각해야지. 는 농담이고, 이건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풋 컴포넌트의 모든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의 인풋 컴포넌트로 묶어 놓은 거죠. 이걸 우리 처음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를 만드실 때 중요한 점은 이 컴포넌트가 어디까지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인풋 컴포넌트의 가장 복잡한 모습부터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파생되는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프레임의 크기가 몇 픽셀이라든가 폰트 사이즈가 몇 포인트라든가 색상 코드가 뭐라든가 하는 것은 설명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레이어 구조만 정확하게 따라온다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어서요. 먼저 정사각형 프레임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래픽으로 체크마크를 하나 그려주세요. 프레임을 똑같이 복사해서 이번엔 금지 마크를 그려줍니다. 부모 프레임의 크기에 따라 늘어나게끔 두 아이콘 모두 가로 세로 스케일 설정해줍니다. 프레임의 배경색을 지우고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아이콘 슬래시 맞음, 아이콘 슬래시 틀림이라고 적어줄게요. 텍스트 레이어를 추가하고 텍스트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플레이스홀더라고 적어줄게요. 세로로 긴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프라이머리 컬러로 칠해줍니다. 이건 커서라고 이름 붙여줍니다. 세 개를 나란히 놓고 오토 레이아웃으로 감쌉니다. 정렬은 왼쪽 가운데로 하고 자식으로 들어간 3개 요소를 모두 수직 방향 필 컨테이너 설정해주세요. 오토 레이아웃의 이름은 left라고 붙여줍니다. 아이콘 하나의 인스턴스를 꺼내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줍니다. 긍정의 의미로 녹색을 칠해주세요. 아이콘과 레프트 프레임을 붙잡고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줍니다. 스페이싱 모드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설정해주고 패딩과 레이디어스를 적당히 주고 배경색을 흰색으로 채워줘서 인풋 컴포넌트의 모양을 만듭니다.
아참, 외곽선도 넣어줘야죠. 플레이스홀더 텍스트를 선택하고 Ctrl Shift H를 눌러 감춰줍니다. 프레임을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고 맞음이라고 이름 붙여줍니다. 텍스트와 플레이스홀더, 커서, 아이콘을 모두 가진 이 컴포넌트를 복제해가며 다른 상태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림자 넣는 걸 깜빡했네요. 인스턴스를 하나 꺼내고 디태치 인스턴스 한 뒤에 곧바로 다시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틀림이라고 바꿔줄게요. 아이콘의 인스턴스를 틀림으로 교체해주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오버라이드 해줍니다. 틀린 걸 강조해주기 위해 인풋의 외곽선도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맞음의 인스턴스를 하나 더 꺼내서 또 디태치하고 다시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입력함이라고 붙여주죠. 맞다 틀리다의 판단이 없는 중립적인 입력된 상태를 만들 겁니다. 아이콘을 선택하고 가리기를 하면 스페이스 비트윈 설정되어 있는 오토 레이아웃이 재정렬돼서 텍스트가 가운데로 옮겨져 버립니다. 여기서는 아이콘의 오패시티를 0%로 낮춰서 안 보이게 해줄게요. 입력함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또 새로운 메인 컴포넌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입력안함으로 고쳐줍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감춰주면 되겠죠? 포커스된 상태에서는 입력된 내용이 없어도 플레이스홀더를 표시하지 않는 게 적절할 것 같네요. 입력안함을 복제해서 새 컴포넌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입력안함 괄호 열고 포커스 안됨으로 고쳐주겠습니다. 스트로크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커서는 감춰지고 플레이스홀더는 보여주게 바꿔줘야 할 겁니다. 똑같이 복제해서 새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번엔 포커스는 안 됐지만 입력은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또 복제하고 컴포넌트화해서 이번엔 틀린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아까 불투명도로 감춰놓은 아이콘을 되살리면 되겠죠? 아이콘을 틀림으로 변경해주고 색깔도 빨갛게 바꿔줍니다. 이번엔 다시 맞음 상태를 만들어 줄 건데요. 방금 만든 틀림 상태를 복제해서 컴포넌트를 만들면 아이콘이 틀림 상태 그대로여서 좀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입력된 상태에서 복제해 와서 아이콘만 되살려 줄게요. 또다시 입력됨 상태를 복제해서 이번엔 입력됨 괄호 열고 비활성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모든 까만색을 밝은 회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안함 상태를 하나 복제해서 또 까만색을 밝은 회색으로 바꿔주면 입력 안됨 괄호 열고 비활성 상태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0개 컴포넌트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의 인스턴스를 꺼내서 텍스트를 바꿔봅니다. 이게 왜 이러죠? 자, 우리가 아까 이 컴포넌트들을 만들 때 간과한 부분이 있죠. 레프트 프레임이 수평 방향으로 필 컨테이너 설정되어 있고 텍스트와 플레이스홀더 레이어가 허그 컨텐츠로 되어 있어야 인풋에 남는 공간을 예쁘게 차지할 텐데 일단 레프트 프레임이 필 컨테이너가 안 되어 있고 아까 텍스트를 수직 방향 필 컨테이너 설정하면서 수평 방향은 픽스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모든 컴포넌트에서 하나하나 다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 때 세심하게 잘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토 레이아웃을 공부할 때 인터랙티브한 UI를 만들 때 수행해야 하는 단위 테스트에 대해 얘기했었죠. 그걸 안 해서 지금 이걸 하나하나 다 고쳐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아무튼 고쳐줍니다. 손발이 조금 고생해야죠. 하나하나 멱살 잡고 고쳐주면 이렇게 하나에서 인스턴스를 꺼내고 텍스트를 수정한 뒤 다른 컴포넌트로 교체해봐도 오버라이드가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들은 구조가 다 똑같거든요. 자, 이렇게 만든 컴포넌트들을 베리언트로 묶어주어 봅시다. 묶어주려는 컴포넌트들을 전부 선택한 뒤에 우측 패널에서 Combine as Variant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스턴스를 꺼낸 뒤 프로퍼티를 변경해서 베리언트끼리 교체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 상태라면 그냥 인스턴스 스왑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겠죠. 베리언트를 좀 더 여러가지 조건으로 세분화하기 위해서 일단 이 컴포넌트의 상태를 한번 설명해보죠. 이 컴포넌트는 일단 인풋 컴포넌트인데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용자 입력을 받아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력한 내용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입력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상태이죠. 하나를 더 볼까요?
이 컴포넌트는 일단 사용자가 조작할 수 없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채워져 있지 않고요. 입력된 내용이 없으니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컴포넌트를 설명했으면 이 설명이 공통되는 부분을 OX 퀴즈의 문답처럼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면 활성화 O, 포커스 X 이렇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런 문법으로 다시 작성해 준 뒤 이걸 각 베리언트의 이름으로 지정해 줍니다. 제대로 빠짐없이 입력했다면 인풋 컴포넌트의 인스턴스를 하나 불러냈을 때 이렇게 토글 버튼이 달려 있어서 각 베리언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히 yes랑 no만 있는 건 토글로 구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드롭다운 형태로 구현이 될 겁니다. 이 기준이란 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필요에 따라 또는 팀의 합의에 따라 혹은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베리언트를 사용해 인풋 컴포넌트를 정리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귀찮고 까다로운 작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심볼이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제안했던 스케치에서는 폴더 구조를 사용해 컴포넌트를 분류하고 인스턴스를 스왑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조립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만들었는데요. 이 방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제가 같은 컴포넌트들을 폴더식으로 정리한 결과인데요. 이 중 하나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인스턴스 스왑을 통해 각 상태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가독성이 그다지 좋지 않죠. 또 포커스 여부나 활성화 여부, 텍스트 입력 여부 같은 것들은 논리적으로 서로 상하위의 종속 관계가 아닌 대체로 동등한 층위에서 비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요건이기 때문에 폴더라는 포함과 종속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어딘가 어색합니다. 아마 피그마도 이런 점에서 기존의 정리 방식을 섹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기존의 방식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구조가 심플해서 이해하기가 쉽고 이걸 그대로 익스포트하면 폴더와 파일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컴포넌트와 관련 에셋들을 개발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할 때 이런 구조가 합의되어 있다면 좀 더 편리할 수 있겠죠. 또 하나 기존 방식과 다른 점은 베리언트로 묶어놓은 컴포넌트는 해당 컴포넌트의 베리언트로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디자인 시스템을 조금 더 엄격하게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작업의 자유도를 위해 어떤 것으로든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 인스턴스 스왑 방식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정리된 컴포넌트들의 리팩토링을 위해 이 컴포넌트들을 모두 선택하고 아까처럼 Combine as Variant로 묶어줬을 때 자동으로 베리언트화 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또는 팀의 합의에 따라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을 섞어서 사용해도 좋고요. 저는 구조가 거의 같은 컴포넌트만 베리언트로 묶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리언트는 결국 나와 내 팀원들이 컴포넌트를 다룰 때 조금 더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작업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작업자들의 삶의 질이 아주 조금 개선될 수는 있겠죠. 물론 작은 컴포넌트 하나하나 베리언트로 정리해서 꺼내서 쓸 때마다 촘촘하게 정리된 느낌이 든다면 기분도 아주 좋을 거고요. 우리 방은 더럽게 어질러 놔도 캔버스랑 바탕화면은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잖아요. 여기까지 베리언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된 컴포넌트 프로퍼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새롭게 배워야 하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언젠가는 올라올 테니 기다려주시고 화이팅!